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24번째 시간, 머리에서 분석하는 소리 그리고 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서 얘기했고요. 들려진 소리가 어떻게 분석되어지는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까지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귀에서 분석한다고 생각했어요. 귀가 나빠지면 분석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20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소리를 듣는 것은 귀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건 뇌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진짜 소리는 귀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고 분석은 뇌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20세기 말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복합적인 감각 신호를 분석하는 자가 뇌파 검사법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경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정설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귀는 정보를 모아서 부호한다. 분석하는 것은 뇌에서 하고 있고요. 이 뇌에서 하는 게 소리의 크기와 방향, 크고 작음,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주파수를 음정으로 듣고 주파수의 배음의 합을 연속을 해서 음색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동물의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건 역시 다 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소리는 가청하는 것은 귀에서 하는데 그 귀에서 가청한 것을 부호화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이 뇌에서 분석을 신속하게 해내는데 이 신속하게 해내는 것에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전 시간에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청은 귀에서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순간적으로 판단해내는데 순간적으로 판단해낸다는 건 우리 뇌에 그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서 순간적으로 이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것들을 분석해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처음 듣는 언어나 처음 듣는 소리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뇌에서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건 그 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리 중에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에 사용하는 음이라고 하는 건 음악적인 소리만을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파수 우리가 가청 주파수 20에서 20kHz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는데 그 20에서 20kHz에서 음이라고 하는 음정이라고 하는 음으로 판단되어지는 건 약 1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20개는 사람이 창조해낸 수열, 배열의 일종의 주파수 배열의 일종이고요. 이 음악의 음은 사람이 듣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음악의 음은 한자로도 소리 음자를 사용하지요. 소리랑 음이랑 같은 소리,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소리라고 하는 건 말소리, 음악소리, 음정, 소음, 기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음정은 특정 주파수만 얘기해요. 음악에 나타나는 그 음정, 한 옥타브 12개의 음을 가진 음정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도 톤하고 사운드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분들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약간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소리와 음은 다른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소리는 더 넓은 범위고 음은 작은 범위다. 그래서 음악에 사용하는 음은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음악에 사용하는 음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 옥타브 안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게 100에서 150개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음고로 파악되는 건 5온음계, 7온음계, 12반음계가 있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온음계 대표적인 거는 우리 국악에 사용하는 궁상각지우 같은 경우고요. 7온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죠.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12반음계가 되고요. 지금의 대부분의 음악은 12반음계를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12반음계라고 하는 건 한 옥타브에 12반음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음고는 15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12반응계, 12개 정도의 피치만 알 수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옥타브 안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지만 실제로 음악의 음으로 사용하는 건 12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음고를 느끼는 거랑 실제로 음으로 사용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음악을 믹스할 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믹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미도 똑같은 미가 아니고요, 똑같은 솔도 똑같은 솔이 아니게 믹스해낼 수 있다는 것,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것, 연주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엇나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언젠가 할 수 있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주파수를 청각기관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음으로 듣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학문에서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음의 4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의 4가지 기본 요소, 음의 4요소라고 하는데, 음고, 음의 높고 낮음, 주파수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죠. 피치, 음량, 소리가 크고 작음, 음길이, 듀레이션, 길고 짧음, 음색, 소리의 색 또는 맵시라고 하는데, 소리의 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소리는 색깔이 있을 수 없죠. 색깔일 수 없는데 왜 색이라고 하냐면 영상의 시각적인 요소를 채용에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피치가 높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주파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에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데 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적인 표현을 음에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감각적인 변수에 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리. 물리적인 변수는 소리는 진동이고요. 지각적인 변수로 소리는 음입니다. 높낮이, 높고 낮음을 따질 때 높고 낮음은 주파수, 물리적인 건 주파수, 지각적인 건 음고로 표현이 되고요. 강약, 소리가 크고 작다, 진폭이 높고 작다, 물리적으로는 진폭이 크다 작다고요. 지각적인 변수로 음량이 크고 작다. 장단, 소리 감각의 장단, 음길이, 시간이 길다, 시간이 짧다, 듀레이션에 해당되고, 요거는 지각적인 변수는 길다, 짧다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음색, 질, 맵시 이런 것들은 모양의 파형의 모양, 복합 파형의 모양인데 실제로 지각적 변수는 색채, 음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감각적인 소리, 음이 물리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